2025년 11월 기술주 시장에서 정말 이상하고도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몇몇 핵심 기업들 주가가요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동시에 폭등하기 시작했거든요. 오늘 이 현상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가 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 같은 거죠. 시장이 보내고 있는 이 강력한 신호, 과연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냥 일시적인 거품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기술 산업의 아주 근본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자,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시죠. 이걸 좀 보세요. 마이크론 주가가 1년 만에 무려 135%가 올랐습니다. 135%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다른 핵심 기술주들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성과를 보여줬죠. 이건 그냥 시장의 변덕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거대하고 또렷한 움직임입니다. 바로 이 숫자들 때문에 우리가 이걸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겁니다. 첫 번째 단서는 정말 뜻밖의 곳에 있습니다. 바로 워싱턴 DC, 정치판이죠. 아니, 국가가 멈춰섰던 게 어떻게 기술주 폭등을 불렀을까요? 이 역설적인 관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가을 미국은 역사상 가장 길었던 43일간의 정부 셧다운을 겪었습니다. 시장은 불확실성 때문에 그냥 얼어붙어 있었죠. 그런데 11월 12일 갑자기 예산안이 타결됐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억눌려 있던 에너지가 그야말로 폭발한 거죠. 이 타임라인의 끝이 바로 우리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역설이 펼쳐집니다. 보통 생각하면 셧다운 때문에 경제가 나빠졌으니까 주식시장에도 안 좋은 거 아니야? 하잖아요. 근데 결과는 완전히 반대였어요. 경제 지표가 나빠질 거라는 걱정이 커지니까 그럼 연준이 금리를 내리겠네? 시장에 갑자기 값싼 돈이 풀리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확 퍼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핵심 개념, 바로 거버넌스 프리미엄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셧다운 기간 동안 반도체 수출 허가 같은 행정 업무가 다 멈춰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셧다운이 끝났다는 건 그냥 정부가 다시 일한다는 걸 넘어서 이제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는구나 하는 시장의 안도감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은 바로 이 안정성에 프리미엄을 붙여서 돈을 건 겁니다. 자, 이제 좀 큰 그림에서 벗어나서 이 폭등의 한가운데 있었던 기업들, 바로 하드웨어 회사들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부터는 진짜 기술적인 변화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숫자점은 보세요. 637.4%. 이게 뭐냐면요. 마이크론의 순이익 마진 증가율이에요. 1년 만에요. 매출이 49% 늘 때 이익률이 이렇게나 뛰었다는 건 이건 그냥 물건을 많이 팔아서가 아니에요. 파는 물건의 질이, 그 본질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전문가들이 이걸 메모리의 재정의라고 불러요. 옛날에 메모리 반도체는 뭐였죠? 그냥 컴퓨터 부품, 가격 쌀 때 사두는 그런 거였잖아요. 커머디티라고 하죠. 근데 이젠 아니에요. AI 시대를 움직이는 심장 같은 아주 특별한 부품으로 위상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럼 뭐가 그렇게 달라졌냐고요? AI 칩은요, 기존 D램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엄청난 데이터를 한 번에 팍팍 처리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이 HBM,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마이크론이 만든 최신 HBM3E는요, 지금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이 없어서 못 팔 정도예요. 줄을 서서 사가요. 그러니까 가격은 누가 정하겠어요? 파는 사람이 왕인 거죠. AI 하드웨어 시장에는 또 다른 큰 바람이 불고 있어요. 이름하여 엔비디아 탈출 작전입니다. 구글, 메타 같은 공용 기업들이 언제까지고 엔비디아 칩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들 서비스에 딱 맞는 맞춤형 AI 칩, ASIC을 직접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복잡한 설계 과정에서 우리가 도와줄게 하고 나선 회사가 바로 브로드컴인 거죠. 자, 다음 단서로 가볼까요? 이번엔 시장이 한 회사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어떻게 180도 바뀌었는지 볼 겁니다. 바로 테슬라 이야기예요. 이건 정말 엄청난 변화입니다. 월스트리트가요, 이제 테슬라를 볼 때 전기차 몇 대 팔았나 이런 거 별로 중요하게 안 봅니다. 아예 평가의 잣대를 바꿔버렸어요. 이걸 재평가, 즉 리레이팅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에요. AI 로보틱스 회사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전기차 판매 데이터로는 지금 주가를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이유죠.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했냐면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사업이 결국 테슬라 가치의 80%를 차지할 거라고 했어요. 80%요? 투자자들은 이제 자동차를 파는 회사가 아니라 미래의 로봇 노동력을 파는 회사의 가능성에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대감이 지금의 테슬라를 만들고 있는 거죠.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닌 게 구체적인 기술들이 이걸 뒷받침해주고 있어요. 복잡한 도로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FSD 버전 14가 나왔죠. 이게 바로 로봇의 뇌가 될 AI 기술이 진짜라는 걸 보여준 거고요. 또 차세대 AIO 칩은 그 뇌를 움직일 강력한 심장이 될 거고요. 로봇의 미래가 진짜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좀 흩어져 있는 단서들을 봤어요. 셧다운이 만든 돈, 새로운 종류의 반도체, 그리고 로봇의 등장까지. 이제 이 퍼즐 조각들을 하나로 맞춰볼 시간입니다. 갑자기 시장에 돈이 풀리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반도체가 나오고 인간을 닮은 로봇이 나타나고 겉으로 보기엔 다 다른 이야기 같잖아요. 근데 이 모든 걸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시장이 우리에게 보내는 진짜 신호는요. AI가 탐색 단계를 끝내고 본격적인 인프라 구축 단계로 들어섰다는 거예요. AI로 뭘 할 수 있을까 하고 실험만 하던 시기는 이제 끝났다는 거죠. 이제는 AI가 뛰어난 운동장, 그 물리적이고 디지털적인 기반을 실제로 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이제 모든 게 딱 맞아 떨어지죠. 아하! 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회사들이요, 전부 이 새로운 AI 인프라를 짓는데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맡고 있었던 거예요. 마이크론은 AI의 기억을, 브로드컴은 맞춤형 두뇌를, 테슬라는 AI가 세상을 돌아다닐 몸을 만들고 있었던 거죠. 심지어 팔란티어 같은 회사는 이 모든 걸 묶어주는 운영체제, OS 역할을 하고 있고요. 결국 다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결론입니다. 오늘 이 분석을 통해 우리가 가져가야 할 새로운 관점은 대체 뭘까요? 2025년 11월의 이 랠리는요, 그냥 AI 잘 될 거야 하는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에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건 앞으로 10년, 어쩌면 그 이상을 지배할 기술의 기초공사가 시작됐다는 신호탄입니다. 시장은 바로 이 건설, 그 자체의 돈을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어떤 주식을 사야 하지? 이게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이죠. 이 거대한 변화가 세상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는가? 바로 이 질문을 품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 그게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